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아침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 360 페이지 초록빛으로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일단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회복세, 이더리움도 회복세 보여주고 있고 도지코인이나 폴카닷은 짙은 녹색으로 출발을 하는 아침이네요. 자, 비트코인 주간으로 3% 하락, 이더리움도 주간으로 3% 하락입니다. 다만 바이낸스 코인이나 도지코인 등 좀 상승 쪽으로 돌아선 디지털 자산들도 꽤 보입니다. 특히 도지코인은 7거래일간 23% 오르고 있습니다. 폴카닷도 10%대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폴리곤이나 비트코인 캐시,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것들 여전히 주간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장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24시간 기준으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4,388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제일 많은 거 도지코인입니다. 500원 회복을 했어요. 14%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이더리움이나 또 리플도 오르고 있고 카바 34% 오르면서 거래대금 비트코인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자,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고 올게요.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미국 연준의 다음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의 분위기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지역의 연준 은행들이 모여서 지역 경기에 대한 전망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 정리가 잘 안 되니까요. 기사를 통해 보시면요. 고용이 여전히 트러블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죠. 만약 여기서 고용까지 같이 나와준다면 한결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베이지북에서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미국 경기가 다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약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주택 건설에 있어서 수요를 맞추기 힘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원자재가 없어서, 기초 자재가 없어서 완성재를 만들지 못하는 제조업자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힘들고, 여기에 고용이 여전히 문제다. 특히 이 저임금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좀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정리를 쭉 해보자면요. 전망은 개선이 됐고, 그렇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6월 회의 때 분위기를 조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 과연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유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서들에서는 지금 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연준 이사인 두들리의 발언을 조금 빌려서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다. 하지만 곧 더 고착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속될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 말부터는 테이퍼링에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점의 문제긴 한데요. 어느 순간 올해에는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또 보고서를 냈는데요.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안정화되기 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JP모건의 의견 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지난 몇 주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기관들이 다시 여기에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자, 라면서 더 변동성이 있다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금과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관 수요가 약하다. 이 점이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라고 짚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승인 여부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있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SEC의 의장인 이 갠슬러 의장은 사실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인물이에요. 저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일단 SEC 의장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Investor Protection,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투자자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더 신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하원 청문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많은 그런 도전이 있다, 이걸 승인을 하기에는 갭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일례로 많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있지만 SEC에 등록한 거래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바네크의 ETF 승인도 미뤄져서 6월이었어요. 4월 달에 이걸 또 6월로 한번 미뤘었는데, 신청서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예측을 보면 이 업계에서는 실무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연기될 거는 예측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 게요. 일단은 이걸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투자자 보호 쪽으로 길을 닦아 놓고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하겠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SEC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ETF가 승인이 되든 되지 않든 지금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곳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이 투자자들이 어느 방향이든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 뭐 ETF 승인 안 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거는 규제의 공백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700억 달러 펀드인 구겐하임이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다라고 SEC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여러 이야기를 해놨는데, 물론 여기에 좀 우려도 있다고는 썼지만요. 아마도 우리 펀드는 크립토 커런시, 특히 비트코인, 보통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현금 결제형 파생 상품을 통해서 라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려할 요인들이 뭐 사이버 리스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 계속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소비자들의 인구 구조도 바뀌었고 그들을 좋아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여러 가지 분산형 앱을 통한 디지털 자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